범용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범용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코드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든 어떤 클래스를 하나 만들든 한 가지 타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타입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범용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 인터페이스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범용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는 거죠. 펫이라는 걸 만들어서 강아지, 고양이가 있으면 펫이라는 리모컨을 가지고 고양이도 처리할 수 있고 강아지도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예를 들면 플라이어블 같은 게 있으면 그 플라이어블로 비행기도 처리할 수 있고 꿀벌도 처리할 수 있고 나비도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범용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범용 프로그래밍은 다양한 타입의 객체에 대해서 동일한 코드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코드 중복을 줄일 수가 있죠. 중복된 코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5.2 이전까지는 상속과 인터페이스 이용해서 범용 프로그래밍을 했고 자바 5.0 이후부터는 C++에는 템플릿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템플릿 기능이 제공이 되더라도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게요. 그래서 5.0 이전에 이제 범용 프로그램 문제점은 뭐냐면은 어레이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어레이 리스트는 범용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이 내부적으로 뭐를 이용해서 만들었냐면은 오브젝트 타입 갖고 만들었어요. 오브젝트 타입. 그러면 이제 이 파일 get이라고 하는 게 리턴하는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add도 받는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다 오브젝트라는 거지. 반환하는 타입도 오브젝트, 입력하는 것도 오브젝트. 그렇게 해야지만 이 어레이 리스트가 범용 타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문제점은 얘 반환 타입이 오브젝트니까 나는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해야 되죠. 그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나는 원래 문자열만 저장하고 싶은데 문자열 말고도 다른 것들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오류 검사가 가능하지 않아요. 오류 검사가 안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배열에 서로 다른 타입의 객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강아지만 유지하고 싶었는데 여기 유지되는 게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도 토끼도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전 그 템플릿 기능이 없었을 때 있었던 문제예요. 왜? 오브젝트만 가지고 다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템플릿을 쓰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요번에 구현할 때 나는 스트링 타입만 이제 처리하겠다. 그러면 get의 반환 타입도 string, 이 add의 string 그 받는 타입도 t, string이 돼요. 그러니까 타입 변환이 전혀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강아지만 유지하고 싶으면 실제 강아지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입 파라미터를 쓰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오류 없이 강건하게 범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편리하게. 타입 변환 없이. 마구잡이로 우리는 타입 변환을 상당히 많이 했어야 됐어요. 지금도 equals 같은 메소드를 만들 때에는 내부적으로 타입 변환해야 되죠. 그렇지만 컴페러블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타입 변환 없이 t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를 배우는 프로그램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뭘 익혀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범용 프로그램 이용해서 작성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용 라이브러리를 간혹 만들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게 되는 일은 자바에 있는 범용 라이브러리들을 필요할 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보통 제너릭들, 이 자바에 있는 제너릭들은 어디에 있냐면은 자바 유틸에 있어요. 유틸에 스택, 큐, 필요한 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유틸에 있는 그 클래스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셔야 필요할 때
편리하게 프로그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니까 자료구조 시간에 스택도 만들어보고 뭐 연결구조도 만들어보고 뭐도 해보지만 실제적으로 3, 4학년 돼서는 실제 또는 필드에 가서는 내가 직접 스택을 만들어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뭐 아예 없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서 스택은 푸시팝 하면 되고 애드도 있고요. 푸시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Q는 Q는 없어요. Q는 array DQ가 있고 뭐 종류가 많아요. Q 종류가.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를 원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Q는 array DQ예요. array DQ는 이제 FIFO죠. 먼저 넣은 사람을 먼저 빼는 거예요. 줄 서 있는 거. 우리가 극장에서 줄을 서 있는 그 Q가 되겠고 스택은 이렇게 쌓아 올려서 위에다 넣고 위에서 빼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array DQ 말고 뭐가 있냐면 priority queue가 있어요. priority queue는 들어가는 순서가 나오는 순서를 결정하지 않아요. 이 들어가는 애들이 서로 간에 어떤 priority가 가지게 돼요. 작은 수가 priority 가질 수도 있고 뭐 큰 수가 priority 가질 수 있고 다른 것이 priority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응용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priority queue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내가 원할 때 얘네들을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비교자들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 이제 좀 다음 챕터에 가면은 함수형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데 함수형 프로그램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그래서 Q. 그 다음에 또 우리 많이 쓰는 게 해시셋. 셋. 중복이 있냐 없냐를 볼 때 셋을 많이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중복이 없냐 보려면 셋에다 계속 집어넣다가 이제 셋에 이미 집어넣은 걸 또 집어넣게 되면 중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따져볼 수도 있어요. 다 넣고 몇 개가 중복이 있는지는 집어넣은 개수랑 들어있는 개수를 차이를 봐도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셋은 중복을 허용 안 하는 구조죠. 그래서 셋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맵이라는 거. 맵도 많이 써요. 그래서 맵은 키가 있고 그 키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키를 스트링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지브라는 5마리, 라이언은 3마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이 맵을 이용해서. 그래서 맵도 상당히 많이 쓴다. 그 다음에 리스트라는 게 어레이 리스트라는 건 지난 배열할 때 설명드렸는데 이제 어레이 리스트, 링크 리스트, 벡터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쓸 때 또 얘네들을 가지고 놀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컬렉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컬렉션스를 가지고 맥스, 민, 리버스, 로테이트, 셔플, 소트 같은 것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EL에 가면 제가 그 자료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거 다운받아. 다른 과목 같네. 거기에 보면 자바 파일이 4개 있는데 그 중에
테스트 컬렉션이라는 걸 한번 봐주세요. 테스트 컬렉션. 그 아까 노트에 있던 그 예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문자열이 있을 때 이 문자열을 갖고 여러 가지 유용한 메소드들은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arrays라고 하는 데 들어있어요. 그렇죠? arrays에 sort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열로 뭔가 데이터를 유지한다? 그러면 자바 유틸 밑에 있는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arrays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배열을 리스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리스트로 바꾸고 나서는 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으면 collections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llections를 이용해서 민값, 맥스값, 또 sort할 수도 있고 reverse,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고 sort를 하는데 뭐 거꾸로 sort하는 것도 되고 shuffle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섞는 거. 섞는 것도 여러분들이 섞으려고 그러면 알고리즘이 복잡한데 얘가 섞어줘요. 그래서 이거 매번 실행하면은 얘 값은 똑같은데 요 섞이는 값은 달라질 거예요. 섞을 때마다 새롭게 섞이니까. 그래서 카드 섞는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구현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셔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필요가 없고 셔플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셔플. 그래서 이런 메소드들을 잘 알아두시면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유용하게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민, 맥스. 그 안에서 가장 작은 값, 그 안에서 가장 큰 값. 이런 거를 금방 짤 수 있죠. 포문 갖고. 그렇죠? 포문 갖고 금방 짤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짜지 마시고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프로그램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능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직접 그걸 짜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을 가져다가 쓰는 거. 그게 더 훨씬 더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오케이. 순서상 잠깐만 쉬었다가